자,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에 대해서 조금 다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각을 다뤘던 거는 0도에서 360도 안의 각들만 다 다뤘었거든요. 그죠? 각도기를 잴 수 있는 것들 그랬었는데 요 각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팽이가 있다고 칩시다. 팽이거든요. 팽이를 위에서 본 거예요. 자 봤을 때 요거를 기준선이라 잡을게요. 기준선이라 잡고 팽이를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요 방향으로 돌리겠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내가 요만큼 돌렸다 칠게요. 요만큼 팽이를 요만큼 돌린 거예요. 그럼 기준선이 뭐 여기로 왔다고 칩시다. 돌고 나서의 팽이의 상황이 요 정도 본 거예요. 자 요만큼 돌았을 때 이 팽이가 움직인 각은 요 각만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선을 내가 이걸 기준선에 잡아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만큼 돌리면은 요만큼 회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 팽이를 요만큼 돌리진 않잖아요. 엄청 많이 돌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쟤랑 똑같이 한 요 정도 돌려서 기준선은 여기 와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까지 얘가. 그럼 얘가 지금 회전한 양, 그러니까 각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30도만큼 표현했다, 뭐 이동했다, 회전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왔을 때도 30도라고 하기에는 회전한 양이 얘랑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바퀴 더 돌았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360도 돌고 30도 더 왔다고 해서 390도 돌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까지 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한 바퀴 회전한 뒤에 이만큼 왔구나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회전 방향을 내가 이 방향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여기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는 보통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항상. 그래서 반시계 방향, 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왜냐면 회전의 그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내가 이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되냐? 팽이가 있었는데 여기 기준선을 여기 잡아놨고 내가 거꾸로 또 이쪽으로 보냈어. 여기로 회전시켜. 여기로 회전시키면 기준선이 여기로 와야겠다. 맞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로 와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양도 표현이 되고 방향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면은 이쪽으로 회전한 거, 마이너스면은 이 방향으로 회전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각을 1980도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360도로 어느 정도 회전한 다음에 어떤 각의 표현이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모든 각, 내가 뭐 마이너스 만도 이런 것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각이라고 알게 된 거고 그거를 우리는 일반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방금 내가 팽이 가지고 뭐 기준선이 어쩌고 얘기를 했었죠. 그 기준선을 원래 각이라는 거는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반직선이죠. 하나만 연장되는 걸 반직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내가 X축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가로축과 평행하게 좀 만들어주시고 요거를 첫 출발에 있었던 그냥 처음에 있었던 선이다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각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반직선이 필요하잖아요. 자, 또 다른 반직선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여기가 또 새로운 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면은 또 새로운 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원래 이 기준선 역할을 한 시초선과 얘는 움직이는 반직선인 건 거예요. 얘가 요 지금 출발점 있죠? 요 출발점 얘랑 맞물리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각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거를 각으로 읽어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는 움직이는 애다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반직선의 이름인 거예요. 처음에 출발에 있었던 이 기준. 그러니까 각을 잴 때 이걸 가지고 잴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동경까지 각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가. 괜찮죠?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요 움직이는 I, 여기도 될 수도 있고 동경이 여기 갔을 수도 있고 여기 갔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지금 각이 요렇게도 생길 수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건 거 아니에요. 요 움직이는 I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각을 읽으실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이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은 우리가 양의 값으로 각을 읽어낼 거고 회전 방향이 음수 쪽으로 그러니까 동경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음수로 각을 읽어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회전했을 때의 값과 요렇게 회전해가지고 같은 위치에 있을 때의 값이 음수, 양수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만약에 뭐 60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했다는 얘기인 거야. 얘가. 근데 만약 요 각이 마이너스 몇 도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전체 360도인 거니까 60도 빼버리면은 300도 되는 건 거죠. 만약에 이 동경의 각이 마이너스 300도였다고 하면은 동경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서 여기에 위치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으로 정한다. 그때 고정된 반직선을 시초선이라 하는 거고 회전하는 애를 동경이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양의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은 식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일반 각은 뭐냐? 그러면은 엄청 큰 숫자들도 내가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음수 또한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할 때 자, 여기 60도 있죠? 자, 보통은 여기 O라고 하고 반직선 그러니까 이 OX 반직선이란 게 뭐냐면 출발에서는 막혀있고 X라는 점으로 이은 다음에 X를 이제 연장시켜도 가능한 게 반직선이 직선은 이제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X는 아무데나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P도 뭐 여기 방향이 P다라고 해도 되고 여기 P가 있었다고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60도다. 근데 사실 OP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를 60도라고만 읽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각은 내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 도착했을 수도 있는 건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 돌아가지고 여기 왔을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러니까 OP의 위치를 설명할 각이 너무 많다는 건 거죠. 첫 번째는 뭔 거냐면 60도 그냥 여기 찍 움직이는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게 360도를 일단 회전한 다음에 60도만큼 더 움직여서 여기 왔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것도 가능할 거고 한 번 더. 자, 360도를 두 번 하게 되면 몇 바퀴 돈 거야 여기서? 360도 두 번 하면 몇 바퀴 돈 거야? 두 바퀴 돌고 60도만큼 와도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곱하기 2에다가 60도를 해도 될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반대로 한 바퀴 돈 다음에 60도만큼 갔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뭔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은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60도를 더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 바퀴 갔다가 60도 이렇게 회전한 건 거죠. 그럼 반대로 두 바퀴 돌고도 상관이 없겠죠.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60도를 해도 어차피 360도 곱하기 몇은 계속 시초선에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60도만큼 더 움직이면은 OP 위치에 계속 위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수많은 각의 표현이 많다는 건 거예요. 저 동경 위치 하나에 대해서도. 그럼 이 각을 내가 일반화시키자는 겁니다. 얘를 저 위치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해보면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360도 곱하기 어쩌고 n. 그러니까 이게 양의 방향이든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고 0이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요만큼 움직이게 되면은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와요. 이거 이해가? 영식 이해할지? 됐어. 거기에다가 양의 방향으로 60도만 움직였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60도 요게 이 위치에 대한 일반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때 요 n은 어떤 애들 들어가게 되냐면 뭐 굳이 자연수만 넣을 필요도 없고요. 정수면 되는 건 거예요. 0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2여도 상관없고 1이어도 상관없고 2여도 상관없고 3이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4여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수기만 하면은 모두 다 저 동경의 위치에 대한 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냐? OP가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작은 각을 그러니까 360도 안에서 각을 표현을 해주셔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돼 있는지가 감이 잘 오실 거거든요. 막 1190도보다는 뭐 50도 이런 게 훨씬 더 감이 오시잖아요. 90도 이전이구나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찾아내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몇 바퀴 돌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인 거니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도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뒤에 단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고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분면의 각 봅시다. 자, 우리 반은 아마 내일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게 될 건데 1단원도 사실상 함수를 정의하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2단원도 삼각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4분면을 가지고 아까 그 시초선과 동경을 한번 이해해보자. 여기 오죠, 오. 자, 이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여기 끈을 보면 이거 반지선 되는 거거든요. 요 Y를 시초선을 삼읍시다. 그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한 어떤 동경이 있겠죠? 그 동경이 이 4분면의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동경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게 되면은 여기 각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알파도였다 칩시다. 일반각을 표현하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도일 겁니다. 요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 그럼 위치가 이 4분면 중에서 이 위치가 몇 4분면에 위치하게 되는 거야? 1, 4분면에 존재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이 동경이라는 이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을 제1, 4분면 각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위치를 가지고. 동경의 위치로 각을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그럼 요 동경은 지금 제1, 4분면에 위치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러면은 제1, 4분면 각 같은 경우는 이거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요 각을 세타라 할 거고 여기서 이까지 각을 내가 알파도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 세타의 범위를 매길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요 알파도 여기서 출발해서 딱 요까지의 각을 알파도라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알파도 같은 경우는 몇 도보다는 크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있을 때 우리 몇 도라고 할 수 있을까? 각을 안 움직였으니까 0도겠죠. 얘는 0도보다 아마 클 거고 자, 얘가 1, 4분면 각이 되고 싶으면은 요 Y축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요때 몇 도가 되는 건 거야? 그치, 90도가 되는 건 거예요. 이 알파도의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될 겁니다. 요거 포함하면 안 돼요. 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세타라는 일반각을 표현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타, 그러니까 동경에 위치하는 각을 그냥 0도에서 90도 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작은 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쓰잖아요. 영치기 하거나 됐나 지원아? 자, 그러면은 제1, 4분면 각일 때는 표현을 360도 곱하기 n 0도 필요 없죠.
세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요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제1사분면 각의 범위는. 그러면은 위치가 만약에 여기 2사분면에 오게 되면은 요 동경에 대한 각은 제2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동경이 2사분면 있으니까 2사분면 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파라는 거를 이번에는 좀 지우개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출발해서 딱 요까지의 각을 알파도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도 같은 경우는 일단 몇 도보다는 커야 돼요? 2사분면에 위치하고 싶으면 90도보다는 커야 되는 건 거죠. 그래야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몇 도보다는 작아야 될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타는 EI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인 거거든요. 일반각. 그럼 90도랑 1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를 더한 것보다 작다? 180도. 이거 따라오겠다. 오케이. 자 3, 4분면이면은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게 되면은 일단 이거를 알파도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라는 거는 여기서 출발해서 딱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알파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인 거야? 3, 4분면에 위치하고 싶으면은 얘보단 커야 되니까 18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다? 옳지. 270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럼 3, 4분면 각의 범위는 뭐라 써야 되는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사이에 있는 거는 제 3, 4분면 각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4, 4분면. 자, 오늘 좀 새로운 표현을 많이 배워서 당황스러우실 거거든요. 빨리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온 게 4, 4분면인데 일단 요까지를 알파도라고 하면은 얘는 각의 범위가 몇 도보다는 크고 이만큼 각이 27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 돌면 몇 도인 거야? 360도인 거잖아요. 360도보다는 작은 데 위치하게 될 것이다. 제 4, 4분면각 같은 경우는 360 곱하기 더하기 270도 그 다음에 세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이렇게 될 건데 보통 요런 표현은 우리가 n을 무슨 수라고 하기로 했지?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60도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정수란 말이야. n 플러스 1이라는 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없애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같은 n 값을 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360을 지워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정수가 곱해지는 거고 n 값이 어떤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지워도 맞는 말이고 360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4라는 거를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360으로 표현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래 표현하나 저래 표현하나 똑같은 거니까 지워도 되고 지금 4, 3 적혀있을 땐 아닌 거지만 정수라고 옆에 쓸 거면은 지워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520도라는 거는 몇 사분면 각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면 알아요. 자, 520도 안 보이지? 안 보여? 자, 520도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양의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360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개. 한 개 들어가 있는 거고 더하기 몇 도인 건 거야? 여기다가 360을 빼주면 됩니다. 몇치게? 160도가. 맞나? 맞네. 자, 16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위치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160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0도의 일반각을 내가 얘기를 해보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60도라는 거거든요. 그 위치를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뭐 몇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한 바퀴 돌고 160도에 와 있는 거니까 160도라는 거는 90도를 초과해서 180은 안 되는 건 거죠.
그럼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면 동경 자체가. 그럼 얘는 몇 사분면 각이 되는 건 거야? 2사분. 그렇지. 제 2사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750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건 안 보이지? 아, 진짜? 이렇게 들고 올게. 자, 마이너스 750도. 이거 더 안 보이나? 자, 얘는 자 360도 한번 꺼내볼게요. 360도에서 일단 계산하기 쉬운 정도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2만큼만 빼내볼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몇 도인 거야? 720도죠.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마이너스 몇 도를 더해야 마이너스 750도가 나와? 마이너스 30도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어떻게 찾아내셔도 상관없냐면 몇 사분면인지만 알고 싶으면 이 말이 그냥 이 음의 방향으로 그냥 두 바퀴 돌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 몇 바퀴 돌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움직인 양은 마이너스 30도만큼만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움직여야 돼? 뒤로. 이리로 움직여야 될 거죠. 요만큼 30도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동경 자체가. 마이너스 90도 가까이 이만큼 와 있는 건데 그럼 몇 사분면에 지금 동경이 위치하게 돼? 4사분면.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만 구하고 싶은 거라서 얘가 몇 사분면이냐고 하면은 제4사분면각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일반각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양수인 게 우리가 보기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도잖아요. 그럼 양의 방향으로 오게 되면 몇 도인 거게? 330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 더하면 36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일반각으로 내가 표현을 해보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30도 그 다음에 n은 정수. 그러니까 일반각을 쓰라고 하면 이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뒤에 가서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지금 잘 하신 거고요. 자, 4번. 요만큼 배웠을 때는 이 지금 4번에서 문제가 좀 출제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이 두 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경 한 개만 지금 다루거든요. 동경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치관계에 따라서 어떤 그 성질이 좀 있냐면 자,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정수 n에 대해서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자, 여기 5개를 다 그릴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4분면을 좀 그릴 겁니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알파 동경이 여기 만약에 위치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 각을 알파로 했을 때 이 알파가 뭐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위치하게 됐는지 우리는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알파를 표현할 때 일반각으로 꼭 표현을 하셔야 될 거고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동경 베타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맞물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엎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같은 위치에. 요 각을 이제 베타라 하겠다. 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로 어떤 식을 내가 유도할 수 있냐면 자, 알파도 어쨌든 여기 쓰면 뭐지라고 했니? 자, 360도 곱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돈 거를 내가 세타도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일반각을 쓰게 되냐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세타도를 더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도 360도 곱하기 n에다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값을 이렇게 더했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수식을 유도할 수 있냐면 여기 뒤에 붙은 세타와 똑같다 보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이 두 아이를. 돼요? 야랑 야를 빼버리면은 얘 좀 다른 수로 좀 쓸게요. P A랑 B랑 해야지. 왜냐면 몇 바퀴에 돌았는지 똑같은 문자를 써버리면은 똑같은 만큼 지금 같은 값을 집어넣게 되잖아. n이 예를 들어 2면은 얘도 2 써서 똑같이 두 바퀴 이렇게 결정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안 돌았을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러니까 얘 값이랑 얘 값을 그냥 좀 다른 걸로 놓자는 겁니다.
n이라고 놓지 말고. 그럼 어쨌든 여기서 a는 무슨 수인 거야? 정수라 했죠. 얘는 몇 바퀴 돌았냐를 지금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b도 정수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반각 표현하는 거예요.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자, 요 아이를 푸는 방법이 여기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걸 뺐어요. 세타 날라가겠죠? 그럼 얘네 두 개 지금 뺄셈할 때 뭘로 묶여? 옳지. 360으로 묶이면서 A 빼기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가요? 그럼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결과값도 무슨 수이겠어? 정수겠죠. 그럼 360도 곱하기 n이라서도 상관이 없겠죠. n 정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 얘 알파가 이렇게 막 돌면서 여기 위치했을 거고 베타도 이렇게 돌면서 여기 위치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파 각에서 베타 각을 빼면은 두 아이가 몇 바퀴 돌았는지 그 차이만 남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알파가 파란색입니다. 얘가 한 바퀴 돌고 여기 왔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되나요?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어요. 시초선에서. 베타 같은 경우는 두 바퀴 돌고 하나, 둘, 돌고 여기 왔었다고 칩시다. 어쨌든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은 얘랑 얘는 바퀴수가 딱 한 바퀴 차이 나는 거거든요. 다른 각은 다 빼지고 한 바퀴만 남는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각이 360도만큼만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은 그 바퀴수 차이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괜찮아? 와, 됐어. 자, 그러면은 두 동경이 어떻게 할 때야 지금? 빨리 얘기해라.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만 남는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일치할 때는 뺀다.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보면 알아요. 위치했으니까 이 애들은 당연히 빠졌을 거고 360도 곱하기 n 바퀴수만 차이 나겠네.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라 적혀 있냐면 두 동경이 뭐 위에 있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어떻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를 먼저 하겠습니다. 알파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가 어디 있냐면 자, 요 각이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일직선 상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요게 베타 동경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일직선 상이 있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반대 방향. 요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기가 베타다. 자, 그럼 내가 여기 방향 알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는 똑같이 저기다 써볼게요. 360도 곱하기 a에다가 세타도 a는 정수. 그 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세타도가 됐다. 요 얘기입니다. 요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베타가 가리키고 있는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몇 도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까지 각이라는 거가 세타도라 했을 때 요 각이 몇 도지? 요 각이? 요 각? 일직선이 됐으니까 그치? 이 두 동경이 이루고 있는 이 사이각이 18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세타를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은 세타도에서 180만큼 뺀 격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두 아이가 이루고 있는 각이 18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베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360도 그 다음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요 각은 세타 빼기 180도가 될 거다. B는 정수고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각이 가능해지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거예요.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빼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끼리 빼줘서 360도 곱하기 a-b라서 그냥 대충 정수 곱해지는 거죠. 두 아이 바퀴수 차이가 나와 있을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그게 몇 도 되는 거야? 세타에서 세타 마이너스 180을 빼버리면은 플러스
옳지. 180도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왜 180이 붙냐면 그냥 돌았을 때도 그러니까 바퀴수 차이 없이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도 딱 180이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외의 값들은 그냥 두 아이가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값인 거지. 그냥 돌았을 때만 생각했을 때 딱 180만큼 차이 나는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바퀴수 더하기 180만큼 더 차이 날 것이다. 왜냐면은 바퀴수 차이 난 다음에 알파가 180만큼 더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베타에 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는 뺐을 때입니다. 뺐을 때 바퀴수 더하기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자, 3번. 자, 두 동경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뭐에 대해서?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잘 보세요. 또 알파를 먼저 돌릴게요. 여기 X축이죠. 시초선도 여기 있습니다. 자, 동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여기 알파입니다. 자, 베타는 X축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을 했으니까 동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베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도 어쨌든 각으로 따져봤을 때는 베타 각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알파도는 일단 360도 곱하기 뭐 A에다가 여기서 이까지 각을 또 세타라고 일단 칠게요. 자,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B에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세타인 거잖아. 이까지 해가요. 자, 그러면 요 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각의 크기만 얘기해봤을 때 여기서 이까지 다 돌면 360도죠. 거기서 세타만큼 빼버린 거 아니야. 각의 크기 자체가. 이 말 이해가? 그럼 얘 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가 360도 마이너스 세타만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36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고 얘네 두 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위치를 봤을 때 이게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이만큼 돌아가지고 알파 거잖아. 거기서 베타만큼 더 더해주면 딱 360 돼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두 동경을 더 해주시는 게 셀 계산하기 좀 편합니다. 잘 봐요. 얘는 두 개를 더 하는 거예요. 더하면 360도에다가 A 더하기 B가 곱해졌을 건데 어차피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그냥 N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은 일단 요 식으로도 360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퀴수가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려보면은 이게 알파고 그 다음에 이만큼 대칭계가 베타 각인데 두 개 더하면 36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은 바퀴수 그 합에다가 360이 더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을 했죠. 어차피 N이라는 건 정수를 뜻하는 건 거고 정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정수 더하기 1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N이라고 써서 여기 뒤에다가 N은 정수라고 마무리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정수가 곱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칭을 할 때는 더하는 얘는 뺐었습니다. 우리가 빼야 간단한 각이 나왔어서. 자, 4번. 자,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옳지. 자, 베타각을 움직여 볼게요. 자, 베타각을 2, 4분 면적을 써볼게. 알파입니다. 이게 알파고요. 그 다음에 요게 Y축이기 때문에 내가 대칭시키면은 1로 가겠죠. 요게 베타 아니야. 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베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겹쳐진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쉽냐면 자, 이 식 말고 쌤이 그냥 직권을 보여줄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일단 몇 바퀴 돌아서 빨간색이었고 몇 바퀴 돌아서 파란색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바퀴 수의 합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요만큼이랑 요만큼인 건데 얘는 잘 보세요.
알파에다 베타를 더했잖아요. 요만큼 온 다음에 요만큼 더 더해지면은 요 각의 합은 몇 도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80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더했을 때 바퀴수도 당연히 내가 더해줬을 거고 뭐 이만큼 돌아가지고 여기 왔으면은 뭐 3바퀴 더하기 뭐 4바퀴 더했으면 7바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각들만 더했을 때 이만큼 더해지고 베타 각이 여기 남은 각이 똑같은 거니까 베타를 더해주면은 딱 이만큼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도가 더해지는 꼴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y는 그렇지. 자 y는 x는 0,0을 지나고 딱 45도의 경사를 가진 직선이에요. 요거 y는 x죠.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자 동경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에다 칩시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은 결론이 온 거예요. 이 초록 색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가 베타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베타가 되겠지. 이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인마 두 개도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내가 90도라는 간단한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동경을 더할 겁니다. 자 대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해낸 거예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둘이가 도대체 몇 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y인지 모르니까 일단 360도 곱하기는 깔아주고 그 다음에 남은 각을 더해주면은 알파 이만큼이다가 베타 이만큼 더해져서 여기 딱 오게 되니까 몇 도인 거야?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다가 이거 지금 다 그리세요. 5등분을 좀 예쁘게 잘 하셔서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색깔 좀 바꿔가지고 지금 쓰시면서 대충 위치관계가 이렇게 되면 빼구나 아니면 더하구나 그리고 뭐 대칭됐을 때 식은 이렇구나를 조금 외워주세요. 조금.
다 하셨나요? 세미나이스. 자, 넘어갈게요. 좀 이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처음에 하면은 잘 못하거든요. 168분에서 뭘 하라는 건지 쌤이 하나만 예를 들어 표현해 줄게. 10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3번, 4번 제가 해드릴게요. 3번은 자 630도죠. 그럼 일단은 회전이 일단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것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각으로 먼저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위치를 보기 위해서 360도가 몇 번 회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바퀴 돌면 720도가 되니까 한 바퀴 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360도 빼주면 몇 도 남죠? 몇 도 남지? 얘들아? 270도 남는 거잖아요. 아주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초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오고 여기 X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1, 2, 3, 4 가야 되니까 뭐 알아서 동안 것 좀 하셔서 자 27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먼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270도는 뭐냐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90도 더하기 3이 90도 곱하기 3이 270도라서 여기가 270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Y축처럼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수직이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럼 630도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된 거냐면 10초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270도를 간 거기 때문에 요 골뱅이 모양 꼭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좀. 요거를 표현해 주신 다음에 옆에다가 뭐 이 각이 270도라거나 옆에다가 630도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요 각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360도를 몇 번 회전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쉽다 맞죠? 마이너스 2라면 720도 다 잡아먹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도만 더 해주면 돼? 30도를 더 해주면 마이너스 750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10초선을 표시한 뒤에 여기 오고 여기 X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두 바퀴 돌았을 거고 마이너스 30도라는 게 동경 위치로는 거꾸로 30도를 간 거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각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 각을 내고 얘기해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은 330도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회전 자체가 음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 자체로 이렇게 돈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근데 두 바퀴 더 갔죠. 그래서 한 바퀴 더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30도 더 간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마이너스 750도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잘한다. 169번. 네, 오늘 뒤에 포토포토 해야 돼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벌써 한 시간 지났거든요. 자, 다음 그림에서 10초선 OX일 때, 반지선 OX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주세요. 자, 제가 요거 하나 읽었습니다. 잘 보세요. 150도 이렇게 대놓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일반각이기 때문에 몇 바퀴 회전되는지 우리가 모르죠. 더하기 150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옆에다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쨌든 n은 정수라는 걸 꼭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140도라고 잘 쓰지를 않아요. 플러스 몇 도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양의 각을 조금 읽어주시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0이면은 이 각은 두 개 더해서 36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 몇 도게? 그니까 그럼 더하기 220도 이렇게 써주시고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알파각은 양의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봅시다. 170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요꼴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여기 대놓고 알파를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을 이용하라고 적혀져 있죠. 그걸 말 잘 맞게 써주셔야 돼요. 80도 너무 쉬우니까 하지 말고
자, 4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엄청나게 많은 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각을 쓰라고 하면은 꼭 n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 위치로 따지자면은 40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밖에서 떼고 여기 n은 정수 요렇게 쓰는 게 일반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00 이런 것도 자 일단 계산을 위해서 밑에 좀 쓸게요. 자 360도가 음의 방향으로 엄청나게 많이 회전을 했겠죠. 자 한 3번 돌려볼까? 4번 돌려볼까? 이 돌리면 몇 도죠? 36 곱하기 4 몇이게요? 그래 100, 마이너스 1440도거든요. 맞죠? 자 그럼 이게 내가 마이너스 4바퀴 돌고 나면은 뒤에 몇 바퀴 더 해줘야 마이너스 1300이 될까요? 100? 여기다가 몇을 더해줘야 마이너스 1300이 되더라? 140도를 더해줘야 이게 같나? 그럼 일반각을 쓰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140도라 쓰시고 n은 정수인 건 거예요. 요런 일반각이 나타내는 각들 중에서 하나의 각을 나타내는 거 뿐인 건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인 경우의 각을 그냥 썼을 뿐이고 그 동경의 일반각은 곱하기 n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 요건 한번 해보세요. 일반각을 먼저 쓴 다음에 동경 위치 찾아내가지고 그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봅시다. 자,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가장 작은 것, 뭐가 작은 것이냐면은 요 각. 이 알파가 제일 작은 걸 찾아달래요. 표현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500도는 일단 360도 이용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자, 2바퀴 돌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빼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720도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500도 되려면 플러스 몇 도 돼야 돼? 220도를 더해줘야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알파가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320 곱하기 n 더하기 220이 되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알파각은 220도가 되는 건 거예요. 자, 2번 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y360에다가 그냥 한 번만 빼도 될 것 같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360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300이랬으니까 플러스 몇 도? 몇 도만 더해주면 마이너스 300 되죠? 60이지. 그러면은 얘는 알파 값이 몇이란 얘기야? 60이다. 일단 1번 나가리입니다. 제일 작은 거 찾아달랬으니까. 자, 3번. 얘는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이거는 빼야 되네. 미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60 됐을 거고 더하기 몇 도에 되는 거야? 260도 되니까 임마는 알파가 260도인 건 거죠. 어디 나가리. 자, 400도. 360도 한 번 빼주고 더하기 몇 도인 건 거야? 40도인 거죠. 40도. 그럼 이 알파는 몇인 건 거야? 40도인 거죠. 그럼 이 나가리. 5번. 얘는 360도 곱하기 얘는 1입니다. 1. 그럼 바로 나가린 거예요. 뭐 너무 크잖아요. 더하기 여기 700에서 빼주면은 340도 될 거 아니야. 너무 크지? 제일 크네? 4번. 할 수 있겠죠? 2번. 2번의 별표 중요 써주세요. 중요. 별표는 뭐 몰랐다는 건지 뭐 내가 중요하다 했던 건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별표하시고 중요. 빨간색으로 해주셔도 중요 쓰세요. 중요. 내가 중요하다는 건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자, 요 파트가 엄청 조금 배운 거거든요. 진짜 조금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요거 하나입니다. 자,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주세요.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세타의 범위를 쓰는 겁니다. 밑에 쓰세요. 세타의 범위를 쓸 거고 당연히 이거는 일반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1, 4분면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반각으로 표현해주면은, 자, 한번 복습해볼게. 자, 1, 4분면 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시초선은 당연히 이게 되는 거고, 동경 위치가 1, 4분면 위에 있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동경에 위치할 수 있는 이 세타의 일반각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냐면, 자, 몇 바퀴 돌고 저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60도 곱하기는 일단 무조건 깔면 돼요. 깔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나타내는 각, 회전을 무시하고 여기 나타내는 각이 0도 아니야. 0도보다는 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n에다가 얘를 초과해버리면 안 되죠. 동경 자체가. 요거보다 안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회전 무시하고 얘를 나타내는 각이 몇 도예요? 90도이기 때문에 1, 4분면 각이라는 거에서 세타의 범위를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쓰신 다음에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뭐래요? 자, 일단 3분의 세타를 했는데 요 세타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값이죠. 그럼 범위를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3분의 세타에 대해서. 자, 3분의 세타 3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 3 나눠주시면 360이 딱 3으로 나눠 떨어지네. 몇 곱하기? 120도 곱하기 n이 됐을 거고, 이때 이 n은 지금 정수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120도 곱하기 n에다가 여기 3을 나눈다는 거는 여기도 3이 나눠지고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둘 다 3을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3분의 90도 몇 도인 거예요? 30도라 했지?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각이 지금 범위가 나왔는데 여기서 얘가 뭐라 했냐면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이 n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넣는 거에 따라서 그 각 범위가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정수를 실제로 넣어보는 겁니다. 자, 정수 중에서 넣을 수 있기 좀 제일 쉬운 값이 0이죠. 음의 정수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자, 일단 0부터 무조건 넣으세요. 0부터. 자, 0부터 넣어주시면은 얘는 곱하기 0이 각을 몇 도 되는 거야? 0도 이렇게 될 거고, 여기 0 집어넣으면 몇 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동경의 반경을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잘 봐요. 3분의 세타는 일단 첫 번째 0도에서 30도의 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0도 여기 있죠. 30도라는 거는 한 요쯤 되겠죠. 그거 사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을 표시해 보면은 이 파란 색깔 범위 어딘가에 동경이 위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n은 정수기 때문에 그 다음 정수는 몇이에요? 0 다음에 정수 몇이죠? 1이잖아요. 1 집어넣어주시면은 여기 1 넣었어. 몇 도? 옳지. 120도보다는 크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 도? 150도 되죠. 요 사이 각도 가능한 건 거예요. 그럼 120이라는 거는 90도고 180이니까 이 중간에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20 표기해보면 이쪽에 120 됐다 치고 150이라는 것도 결국 180을 못 넘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사이의 어떤 각이 3분의 세타 동경에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일단 여기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뭐 넣을 거게? 그죠? 그 차례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몇이죠? 그렇지. 3분의 세타에다가 여기 2 집어넣으면은 몇 도 되나요? 옳지. 270도 되거든요. 그럼 240도라는 건 어디냐면 180과 여기가 270이 됐죠. 그 중간 어딘가 있을 거고 270은 이거 자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또 동경이 위치할 수 있다가 되는 건 거고, 자, 3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왜 마지막이냐? 3 넣으면 몇 도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고 여기 3 집어넣으면은 계산하지 말고 3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360이 결국은 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0 더하기 30이라는 건 결국 입막이죠. 이게 30도였으니까. 이해가요? 회전을 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수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요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이 이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되는 건 거고, 확인해 보시면은 1, 4분면 동경도 가능하고 2, 4분면도 가능하고 3, 4분면도 가능한 건 거예요. 답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제 1, 2, 3, 4분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각 세타와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주세요. 자, 이게 우리 아까 5개 막 필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리는지 보세요. 자, 두 동경이 나와 있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있는데 그 두 동경이 지금 위치 관계가 어떻대? 일치한다. 자, 저 표현을 보시면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었는지 알파, 베타 더했었는지 뺐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밑에다 그림을 그냥 살짝 그리세요. 자, 알파랑 베타 겹치는 겁니다. 네, 충격이 알파다. 베타 겹쳤으니까 이거 포개져가지고 요래 그려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 두 아이가 과연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둘 중에 어떻게 했을 때 각이 간단하게 표현되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 두 개는 더해져서 몇 각이 각도가 몇이 되는지는 몰라요. 맞잖아. 이게 내가 대충 잡은 각이지 뭐 2알파 되거나 2베타 된다고 했는데 그 각이 몇 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얘네 두 개는 더하는 게 나아 빼는 게 나아? 빼면 아예 빵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회전을 안 했을 때. 근데 얘는 회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빼게 되면은 두 아이가 회전수의 그 차이만큼 계산이 되고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을 안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빵도기 때문에 이게 0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지면 그냥 바퀴 수만 차이 나는 위치 관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그럼 자, 어떻게 계산하냐? 5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거예요. 두 동경의 각을 빼주시고 이게 360도 곱하기 n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두 개 빼주면 4세타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세타 같은 경우는 4 나눠주시면은 9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니까 세타,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라. 세타는 0도에서 360도 사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 이때 n은 정수란 말이에요. 바퀴수기 때문에. 그럼 n을 0 집어넣어 봤자 0도니까 쓸모가 없죠. 자, n을 1 집어넣어 볼게. n을 1 집어넣으면 세타 값은 몇이 되는 거예요? 90도 되는 거고, 오케이, 가능. 범위상 가능하고, 2 집어넣으면 세타 몇 도 되는 거야? 180도. 오케이, 또 가능. 3 집어넣으면 몇 도게? 270 가능. 자, 4 집어넣으면 몇 도 되죠? 360 되면서 이제부터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숫자는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럼 각을 모두 구해주세요. 90도, 180도, 2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도법 해야 되거든요. 자, 힘들지만 해봅시다. 자, 우리 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왜 저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때 공부를 안 하면은 2학년 다 말아먹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호도법은 뭐냐면 각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각을 읽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 한 바퀴에 대한 요 중심각이 몇 도였지? 이게 360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360 등분을 해서 요쪽에 이게 360 중에 하나인 거예요. 360 중에 하나. 요 쫓겨난 각이 1도가 되는 거예요. 360 등분을 해서 한 원 자체를. 그거를 1도라고 이제 표기하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도라고 읽는 각의 방법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60분법은 원의 둘레를 360 등분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 그러니까 호를 등분해도 어차피 중심각과 호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중심각이 1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1도를 또 나누면 1분, 1분을 또 나누면 1초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왜냐면 시계도 분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0분법에 대한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호도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각도의 개념은 60분법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 자체를 실수랑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60도라는 거랑 뭐 해보지? 우리가 왜 그 둘레 계산할 때 모르겠다. 나중에 그 함수 하면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함수를 모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각도가 아니라 실수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각의 실수화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법은 굳이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뭐 분모 유리화 하듯이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면 유리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각을 덧대고 얘기하는 거를 호도법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 그 각을 실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저걸 바꾸는 이유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예요. 각 자체가 실수로 정의되어 있어야 좌표평면상에서 이게 지금 뭐 각도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X축을 못 써먹고 얘 도축이 돼요, 도축. 그리고 0도, 뭐 60도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X축에 있는 실수들을 얘기를 할 거라서 요 각을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바꿀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호도법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호의 길이로 각을 읽겠다는 거예요. 호 아시죠? 원의 호. 호의 길이로 내가 각을 읽겠다는 거고 그가 정의된 배경은 뭔 거냐면 잘 봐요. 깊은 얘기까지는 시간 잘 안 되고 여기 부채꼴이라고 읽히죠. 그러니까 1 호도법, 그러니까 1 그 각의 단위를 우리는 60분법에서 도라고 했다면 호도법에서는 그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라디안에서 이 배경 자체가 반지름과 렉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각의 합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호인 i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그 호도법, 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뭔 얘기냐? 원래 우리가 부채꼴에서 이 아이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호의 길이 중에서도 요 길이가 반지름만큼 있는 길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게 3이고 이게 3이었을 때 이 곡선의 길이도 3이 되는 어떤 부채꼴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일자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60분법은 요 원에서 호를 360등분 해가지고 그 호의 중심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1도라고 일자로 약속을 한 거였던 거예요. 자, 우리 라디안 호도법 같은 경우는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호의 길이가 r일 때 이 아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도가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건지 보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면 초딩 때부터 60분법으로만 각을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라디안이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몇 도인지 한번 볼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호의 길이랑 중심각 크기는 비례하기 때문에 자, 1라디안을 내가 x도였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라디안으로 읽으면 크기는 1인 거고 도로 읽었을 때 몇 도가 되는지 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자, x도라 했을 때 r 대 x도는 이게 호와 중심각 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애는 뭔 거냐면 전체 원주와 전체 원주의 중심각과 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못 알아들었지? 그니까 예를 들어 이게 360도잖아요. 얘가 이 원주가 몇 도예요? 원주가 몇이에요? 이 파이 그러니까 반지름 r일 때 r이 원주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원주가 6파이라면 진짜 얘 3이면 되죠. 이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만약에 2파이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원주가 6파이일 때 이 호의 길이가 2파이라는 거는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3배 차이 나는 거죠. 3배.
그러면은 이 전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였어? 원일 때 360이잖아요. 이 각은 얘에 비해서 호의 길이랑 비례를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만큼만 데리고 와야 돼요. 360에 3분의 1만큼이 몇 도인 건데? 120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은 호의 길이는 그냥 원주 계산한 다음에 360분의 그 중심각 크기 이렇게 계산해왔잖아.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 돼. 이 아이의 중심각을 내가 썼다면은 뭐랑 비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원주 지금 몇 파이 R이라 쓸 수 있죠? 2 파이 R이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2 파이 R 대 원주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인 거죠? 360도. 이 비례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호의 길이 대 중심각, 원주 대 원주의 중심각. 됐죠?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나는 x도가 몇 라디안인지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2 파이 r 곱하기 x도는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괜찮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r이랑 여기 있는 r 좀 약분해 주시고 그럼 x도는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360이 되는 거고요. 요거 약분해 주시면 뭐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두 아이의 관계를 찾은 거예요. 비례식으로. 그냥 이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라디안, 1라디안이라는 값이 파이분의 180도, 60% 나타내면 이렇게 이상한 각이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거죠. 자, 잘 보세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보통 라디안은 생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좀 라디안 쓸게요. 양변에 파이를 좀 곱합시다. 자, 조금 받아들여야 돼요. 파이를 곱하면 여기 몇이 되는 건 거야? 1에 파이 곱해줬으니까. 파이 되겠죠, 파이? 파이 라디안이 여기 우변에 파이 곱하면 몇 도 되는 거죠? 요거를 그냥 외우세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라디안은 보통 생략하기 때문에 결국 파이가 180도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다른 각을 표현할 때 좀 쉽습니다. 이해가죠? 자, 다시 이거보다는 뭐가 낫냐면 파이 라디안이 일단 라디안 써놓으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나중에 조금 익숙해 주시면 그냥 파이가 180도다. 요걸 가지고 라디안과 60분법을 왔다 갔다를 조금 할 겁니다. 나 처음에 원래 누구나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하세요. 자,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 아까 비례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저것보다는 파이 라디안이 60분법을 표현하면은 180도다라는 이건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특수각에 대해서는 라디안과 60분법을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좀 익숙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0분법이 0도일 때 호도법 라디안을 읽으면 몇이 나오는지 외워 있어야 됩니다. 거의. 자, 일단 0도라는 거는 자, 요거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파이가 180도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0도라는 거는 뭐 0 곱하면 되는 거죠. 0 곱하면은 0도는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도 0이 되는 건 거고. 자, 여기도 파이는 180도 이용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우변의 값이 30도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30도가 되고 싶으면 몇을 나눠줘야 될까? 6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약분해서 3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 등식에다가 우변에 마음대로 6분을 곱했으면 여기 6분을 곱해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30도라는 거는 몇 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라디안은 생략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엄청 자주 봅니다. 30도는 6분의 파인 거예요. 호도법을 읽으면 30도는 6분의 파인 겁니다. 30도는
6분의 파인 거예요. 자, 45도 표현해볼게. 자, 45도는 마찬가지로 파이는 180을 이용을 할 건데 요게 45도가 되고 싶으면 몇을 나누면 되냐면 4를 나누면 돼요. 4, 4, 16, 4, 5, 20 되면서 45도 딱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도 4분의 1 곱하면은 45도가 몇 라디안인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45도는 몇 분의 몇 파인 거야?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30도는 6분의 파이였고 왜냐하면 파이가 180과 6을 나누면 30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5도는 파이가 180도인데 4를 나눠야 45도가 나오기 때문에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60도는 이제 이해가시죠? 여기 몇을 나눠야 60도가 나오는 거야? 여기 계산돼서 60도 나려면 몇 나눠줘야 돼? 3을 나눠줘야 60도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나? 60도가 될 거고 여기 3 나눠줘서 3분의 파이 되겠죠. 자,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겁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인 거예요.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오케이? 45도는 4분의 파이다.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중요. 45도는 4분의 파이, 겁나 중요. 60도도 3분의 파이, 엄청 중요. 이 다 중요합니다. 자, 90도. 90도 쉽죠? 180도를 90도로 만들려면 몇을 나눠줘야 돼? 2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도 같은 경우는 라디안을 표현하면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 180도 파인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보죠. 이 중요. 270도. 자, 270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나 얘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9 곱하거나 여기 3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왜냐면 90도에서 270도 3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각도 똑같은 건데 여기 3배 되는 거니까 2도 3배 되니까 여기 3배 돼서 2분의 3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270도가 2분의 3파인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기서 몇 도가 되지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360도 같은 경우는 여기 2배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딱 2파이가 되는 거예요. 호도법에서는. 이거 말고도 120도, 150도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까지 무리니까 이것부터 외우는 연습을 하세요. 빨리빨리 바꾸는 거. 2분의 파이 봤을 때 90도로 바꾸고 90도를 봤을 때 2분의 파이로 바꾸고 3분의 파이 봤을 때 60도로 바꾸고 60도를 3분의 파이로 바꾸고 알겠죠? 자, 30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외워냈습니다. 보지 말고 뭐였죠? 오케이. 그럼 모르겠으면 파이는 180을 잠시 머리에 그리는 거죠. 여기다 몇을 나눠야 60도가 30도가 나올까? 몇을 나눠야 돼? 6분의 1. 그래. 그럼 6분의 1을 나눠주는 거니까 곱해주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 6분의 파이. 그치.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예요. 3, 6, 6, 3. 오케이?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은 60분법으로 하면 뭐냐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방금 말했지.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속도로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자, 해보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우리가 아까 일반각이 뭐였냐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였거든요. 알파 도였거든요. 알파 도. 이게 안 맞지 말이야. 알았어요. 자, 이게 10초선이고 동경일 때 이게 세타입니다. 요 각을 알파 도라고 읽으면 이 세타 일반각이 알파 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바퀴 돌아서 저기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뭐에다가 n 더하기 뭐라 했어? 알파 도 이거 방금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요것도 60분법, 얘도 60분법이잖아요. 요거를 호도법으로 한번 바꾸자는 이겁니다. 바꿔보면은 360도만 내가 그 동경을 호도법을 읽어주고 알파도도 호도법으로 읽어주면 되는 건 거죠. 이 세타 저기 써먹었으니까 이 세타 쓰지 말아야지. 뭐라고 하지? 몰라?
8이라고 합시다. 값 8. 자, 그러면 이걸 내가 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파이가 몇 도라고? 이건 진짜 까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몇 배를 해주면 360도가 되죠? 2배를 하면 되죠. 아하, 그럼 360도는 몇 파이구나.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인 거예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2파이구나. 니는 2파이구나. 그럼 이 2파이 쓰면 되는 거네.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알파도라는 거를 라디안으로 계산한 걸 그냥 세타였다고 그냥 칩시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 라디안 값, 뭐시기 파이, 뭐시기 파이, 뭐시기 파이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에 해보자. 자, 4분의 17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아이를 내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려면은 60분법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 바퀴 같은 거는 좀 빼내줘야 돼요. 그 동경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각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4분의 17파이에서 몇 파이를 좀 빼내야 되냐면은 이 파이가 몇 번 들어가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파이는 4분의 몇 파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파이는 4분의 몇 파이죠? 8. 빨리 얘기해라. 이게 뭐라고? 4분의 8파이죠? 네. 4분의 8파이면은 이 17파이에 8파이가 몇 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들어가 있죠? 그럼 뭐라 하는 거야? 왜요? 자, 4라고 한 거 아니야? 네. 2개째? 네. 8파이 2개 들어있대, 얘들아. 그럼 2파이에다가 이거 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4파이 되죠, 4파이. 그럼 4분의 16파이 다 빠졌을 거고 뭐분의 뭐 파이 남아있는 거야? 4분의 2 안 맞지? 오케이. 자, 이 파이가 360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라디안을 표현하면 360도가 이 파이란 말이에요. 그게 몇 바퀴 돌았는가. 그거를 빼내줘야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각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몇 도라는 것도 360도를 몇 개 뺀 다음에 이 각을 알아냈었잖아요.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도 똑같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파이를 빼내는 거예요. 이 파이를. 그럼 이 파이가 4분의 8파인 거니까 얘가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4분의 4분의 똑같으니까 8파이가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파이 2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6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그 말은 이 파이가 2개 있다는 거고 이 파이 2개 빼내면 이게 4파이잖아요. 4파이.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4분의 17파인 거 안 가냐?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2바퀴 돈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회전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나는 이거 일반각이랑 뭐라 쓰면 되냐면 요 동경이 나타나는 일반각인 거니까 이 파이 곱하기 n에다가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통 이 파이 곱하기 n이라고 안 쓰고 2n 파이 이렇게 많이 써요. 2n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라고 하고 n은 정수 이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일반각을 60분법으로 쓰는 거를 소도법으로 쓴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4번 별표 중요. 이거는 모르면 바보입니다. 모르면 바보 써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중요. 모르면 바보. 이거는 진짜 기초 상식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왜 저렇게 시끄러운데? 자, 이 부채꼴이죠. 똑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세타는 라디안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결과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넓이는 뭐 S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L이라고 쓸게요. 호의 길이는 이 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부채꼴의 그 중심각과 그 다음에 뭐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늘 표현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세타가 몇 도인지 좀 찾아봅시다. 잘 보세요. 이 L과 세타
세타의 비율이 L 대 세타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L 대 세타는 뭐가 되냐면 2파이 R 대 원래는 360도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요? 360도를 쓰는 건데 나는 지금 라디안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360도가 아니라 이게 X도였으면 여기다 360을 쓸 건데 이게 라디안이기 때문에 여기도 라디안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파이죠. 잘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2파이랑 2파이 똑같으니까 R 대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내가 비례식 내항 외항급 써주시면은 세타 곱하기 R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공식 바로 나온 겁니다. 호의 길이는 라디안 각과 반지름만 곱하면 나온다 되는 건 거예요. 이거 이해가? 그래서 L은 R세타인 겁니다. 이렇게 입을 붙이셔야 돼요. L은 R세타다. L은 R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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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거든요. 근데 중심각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만 L은 R세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3분의 파이, 뭐 6분의 파이, 이게 뭐지? 파이가 되어 있을 때만 알겠죠? 라디안. 도가 없으면 다 라디안으로 읽으시면 돼요. 60분법 1은 T를 내는 게 도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넓이 봅시다. 넓이. 자, 넓이도 우리가 그 부채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게 됐냐면 원넓이 계산한 다음에 그게 각의 비율만큼 이게 파이로 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비례를 한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를 가진 중심각이 360도인데, 이게 뭐야 곱하기? 360도인데 그 각을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뭔 거야?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까지 괜찮아요? 이게 원 넓이인 거고 이거는 원의 중심각이죠. 그러니까 360도라는 거를 라디안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자, 요 넓이가 S가 되는 거예요. 비례가 이 부채꼴 넓이가 비례가 되는 거니까 그때 요 각이 몇 도라고? 몇 도라고? 몇 도라고 얘들아? 여기 적혀있잖니. 각 중심각 라디안 표현하면 몇인데? 이거 읽어라. 이거 못 읽는 거야 이제? 아, 못 읽는 거야? 아, 세타죠. 듣고 있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시간. 자, 그럼 S를 표현해주면 얘네 두 개 곱해주면 2파이 곱하기 S가 얘네 두 개 곱해주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파이랑 약분될 거고 요 넓이를 지금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S는 2 나눠주면 몇 분의 몇? 2분의 뭐야 얘들? 2 나눠주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R 제곱 그다음 나누는 게 누구야? 요게 넓이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부채꼴 넓이 계산할 때 이제는 그 뭐 360분의 어쩌고 하지 말고 2분의 1에다가 R제곱 곱하기 세타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은 요걸 곱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 겁니다. 이거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라고 일단 분해를 좀 시킬게요. 우리가 위에서 L은 뭐시기로 했어? L은? R 세타. 그치? L은 R 세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입니다. L은 R 세타인데 R 세타는 뭐라고? L. 그치? 그래, 웃고 안 외우면 안 돼. 2분의 1 R? L. 2분의 1 RL도 넓이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뭐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이 방법이 훨씬 쉽고요. 중심각이 나와 있으면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거나 2분의 1 RL, 오케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이거는 발음하기 쉽잖아. L은 R 세타. S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입니다. 유도 과정은 사실 필요 없고
얘. 반지름의 길이가 5cm,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자, 도가 없는 거 보니까 라디안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S를 구해주세요. 자,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그치. R이 지금 반지름 몇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 뭐라? 그치.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가능하죠? 3분의 몇 파이? 5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 S.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R 제곱센터도 되고 2분의 1 RL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시고 2분의 1. 자, 나는 L만을 계산했으니까 RL 해볼게요. RL로. R이 뭐죠? 5고 L이 3분의 5파이였으니까 이렇게 계산됐을 거고 6분의 25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공식을 외워야 돼요. 지금 모르면 바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자, 한번 요 앞에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몇 개 도와줄게요. 120도는 알아서 하시고. 자,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좀 복잡한 각이 있을 때는 파이는 180도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120도는 괜찮아. 왜냐면은 얘는 60도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 60도가 3분의 파이라 했죠. 이해가? 그러면은 120도는 여기 900거니까 그냥 3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330도 1에 생긴 거는 내가 표현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180도가 뭘 곱해줘 330도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 할까 그냥? 여기다가 180분에 330을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가? 이러면 330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180도 곱분에 330도 이렇게 됐을 거고 요거를 약분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8분의 33파이란 얘기고 뭐 약분시켜주면은 368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해가죠? 어쨌든 파이는 180도라는 걸로 유도를 해주시고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315 쓰고 마이너스 여기다 315 써가지고 요 약분만 잘 해주셔서 몇 분의 몇 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주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파이가 되죠. 파이에다가 180개 넣어주면 돼요. 6분의 5 곱하기 18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산해주면 6, 38, 150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자, 180번.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로 나타내주세요. 자, 무슨 말인데 저기? 자, 알파 각을, 세타 각을 좀 찾아내 주셔야 돼요. 먼저는. 미치겠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360도에 해당하는 각이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란 말이에요. 2파이. 그러면 여기 2파이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2파이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요건 6분의 12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12파이라고 하면은 2파이 딱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는 게 뭐냐면 6분의 12파이 빼주면 6분의 몇 파이? 5파이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근데 나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을 쓸 게 아니라 여기 n이라고 좀 대표값을 써주시고 여기다 n은 정수라 써주시면은 이게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해보시고요. 자, 181번 반지름 길이 R과 중심각 크기 세타가 다음과 같을 때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 S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L은 뭐지? R 세타. 옳지. 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치.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었지, 이슬아야. 2분의 1 R 옳지.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세타가 60분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못 써놨거든요.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60도는 아까 외웠을 텐데 3분의 8. 잘해서 3분의 8입니다. 30도는 6분의 8이고 60도는 3분의 8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L은 R세타를 했으니까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해도 되고 2분의 1 rl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서 답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대로 써보면 되고요. 자, 해보자. 자,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75도는 12분의 5파이고 여기 180을 써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2분의 5에다가 180도 이렇게 써주셔서 파이 대신에 계산해 보시면은 1 그 다음에 15거든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75도 맞네요. 75도 오케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180도 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180도 써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180도 써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180도 써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세요. 자 얘는 지금 300도니까 이게 60분법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얘를 그 60분법에다가 일반각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360도가 뭐 하나도 안 빠져도 되죠. 근데 일반각이면 n 쓸 거고요. 더하기 300도 이렇게 써지는 게 일반각인 거잖아. 그럼 얘를 내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려고 해보면은 360도는 뭐라 쓸 수 있고 2파이 그래서 2n파이라 쓰겠습니다. 자 300도를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뭘 써야 되냐면 180분의 300을 써야 300도가 나오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은 18분의 30 약분해 주면 뭐게요? 3, 6, 18, 10이고 3분의 5가 되겠다 맞죠? 여기다가 라디안으로 표현한 3분의 5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10도 해볼게요. 자 얘도 일단은 그 60분법을 먼저 표현하세요. 이거를 바꾸고 또 하면 힘드니까. 자 360도가 마이너스 한 번 곱해진 다음에 더하기 자 이게 마이너스 360이기 때문에 몇이 더해지면 되죠? 150 옳지 150도가 되는 건 거고 자 이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얘가 2파이기 때문에 2n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자 150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30도가 몇 분의 몇이라고 알고 있지? 그렇지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은 150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6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라디안으로 빨리 바꿔주세요. 알겠죠? 자 6번 봅시다. 자, 거의 다 끝나가니까 끝만 했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 s를 구해주세요. 자, 반지름 길이가 4고 r이 4다.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다. l이 2파이다. 이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해라. 공식이 뭐였냐면 l은 뭐였어? R세타. 옳지 R세타였잖아요.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2파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일 때 중심각 크기 이렇게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세타는 뭐가 되냐면 4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약분해주면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90도예요. 90도. 표현해보시면 세타는 2분의 파이고 자 S는 얘는 우리가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도 있고 2분의 1 RL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얘가 훨씬 낫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고 L쭉 대놓고 계산돼 있었죠? 2파이. 그래서 넓이는 4파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7번.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여기 별표 중요. 자, 방법 1. 방법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조금 가져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이 좀 대표적인 방법이고 개념 원리 풀이에도 여기서 준비해요.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R이고 이게 R이고 요게 L이고 요렇게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채꼴의 둘레라 했을 때 2R 더하기 L이 부채꼴의 둘레가 되는 겁니다. R 더하기 L 더하기 LR 이거죠. 요게 지금 몇이란 얘기야? 8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요 식을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최대 넓이. 자, 넓이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지금 각은 전혀 모르겠고 중심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둘레를 했으니까 R과 L에 대한 등식을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는 뭐를 써먹는 게 좋냐면 두 가지 공식 중에서 2분의 1 RL을 써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2R 더하기 1은 8로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L이라는 거를 8-2R이라고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L 대신에 8-2R이라고 해서 맞나? 그러면 자습실 잠깐 있어 봐봐. 8-2R 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2 나눠주시면은 R에다가 여기 2를 나눠줄게요. 요 항에다가. 그럼 얘도 나눠주고 쟤도 나눠주고 뭐가 되는 거야? 옳지.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최고차부터 쓸게요. 자, S가 R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내보고 이래놓고 뭘 구해냈냐면 부채꼴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 넓이를 구해래요. 그 말은 이 아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차식의 최대값은 늘 뭐를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2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서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아하, 얘 같은 경우는 R은 어차피 양 쓰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R이 2일 때 넓이가 최대 4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차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요 꼭지점이 4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 해석해보시면은 R이 2일 때죠. R이 2일 때 여기가 0이 됐을 때니까 S의 최대값 몇이 나온다고? 그치, 최대값 4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했냐면 최대 넓이와 최대 넓이는 4고 그때의 뭘 구하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랬죠. 자, 지금 R은 몇이 나온 거야? 그치, R이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여기 2 집어넣으시면 L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될 거죠. 그러면은 4는 R 세타, 2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세타 값이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최대값은 4고 그 다음에 그때의 세타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뭐냐면 둘레를 이용해서 S를 2분의 1 R로 표현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을 도출해내셔서 그 2차식의 최대값을 찾아내는 형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이 둘레가 2R 더하기 L이 8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써먹는 거고 두 번째는 방법 이름으로 얘기해보자면 산술 기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 식 잠깐 열심히 봅시다. 2R 더하기 L이 8이랬거든요. 나한테 물어본 건 또 뭐냐면 나한테 질문한 거는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그 넓이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은 이 두 아이의 곱과 관련이 있는 값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합의 값을 내가 알고 있고 얘의 곱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산술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산술계가 일단 적용이 되고 싶으면은 이 더해지는 각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맞죠? 얘도 길이고 쟤도 길인 거니까 0보다 커야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진이 끝났어? 잠깐만 저기 가 있어 봐봐.
이게 괜찮죠? 2R 더하기 L이 8인데 2R 더하기 L이 8인데 자 우리가 요거 산술량 그대로 써볼게요. 2루트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2R L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요 아이가 제일 큰 값을 가질 때 이 아이도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될 건데 요 애가 제일 큰 값을 가질 때라는 건 8이 될 때라는 건 거죠. 맞잖아. 이 아이 전체 값이 커질 때 결국 RL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경우인 건데 얘가 최대값 가진 경우가 8이 될 때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 등호가 성립할 때 RL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고 이까지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어떻게 풀어냈냐면 니랑 어떻다고 하고 풀었어? A 더하기 B가 2루트 A, B 이게 산술기한 거 아니야. 이 등호가 성립할 때 A랑 B랑 어떻게 풀었는데? 같을 때였던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거는 너랑 같을 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R이랑 L이랑 같을 때 성립을 했을 건데 두 개 더해서 8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두 개가 몇으로 같아야겠니? 4로 같아야겠죠. 이거 이해가요? 이 원리만 이해하면은 자 다시 읽어보자. 2R 더하기 L이 8이고 나한테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넓이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산술기하가 가능한 식이에요. 그럼 둘 다 0보다 크고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 얘랑 얘 그 범위 중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인 거니까 2R이랑 L이 같은 경우에 넓이가 최대가 됐겠구나. 두 개 더해서 8이니까 각각 값이 몇이 된다고? 4여야 하는 거고 아하 그러면은 R은 몇이어야 되며 2여야 하고 L은 몇인 건 거야? 4인 경우인 거고 그때 S는 뭔 거냐면 2분의 1 RL이라며 2 놓고 4 놓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인 건 거야? 4가 되는 건 거고 이까지 돼요. 중심각의 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각의 크기는 L은 몇 세타를 했죠? 우리가 R 세타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거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L은 R 세타를 썼었잖아. 맞지? 좀 팔이 필요 없는데 잘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둘레라고 했을 때 2R이랑 L이랑 같을 때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세타, L은 몇 세타라고 얘들아? R 세타를 했잖아. 근데 L은 2R이랑 같아. L은 R 세타인데 공식인데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건 L이랑 2R이랑 같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세타는 그냥 무조건 몇인 거게? 이 문제에서 중심각은 늘 답이 2입니다. 둘레가 16이든 20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각각의 값들이 바뀌어지는 거지. 이게 16이면 8로 됐을 거고 20이면 10으로 갖다졌을 거고 어쨌든 L이랑 2R이랑 같은 거는 똑같은 얘기고 L은 R세타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심각은 2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둘레 길이가 일정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그 세타 값은 늘 됩니다. 저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거고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만약에 서술형이 아닐 때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바로 L은 R세타, 그러니까 L은 2R이랑 똑같고 그 값이 뭐로 같다. 그래서 L도 바로 구해지고 R도 바로 구해지고 넓이 바로 구해지고 세타는 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공부를 하세요. 두 가지 방법 둘 다. 자, 빨리 꺼.